안녕하세요. 설계독학의 맛비입니다. 오늘은 쉬어가기의 네 번째 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저번 쉬어가기 3장에 이어서 HLS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HLS가 무엇인지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HLS의 툴 종류와 그리고 성공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HLS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오늘 내용이 더욱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설계독학은 정주행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HLS는 HDL과 달리 C, C++와 같은 상위 레벨의 언어를 이용하여 RTL 설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HLS와 스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QOR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이런 HLS의 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HLS의 툴 종류는 다음 위키페이지에 가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약 30개 정도의 툴이 있네요. 굉장히 많은 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올 초까지만 해도 멘토사에서 출시한 카타펄트 HLS라는 툴을 사용했었습니다. 현재는 자일링스사에서 출시한 비바도 HLS를 사용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용해본 두 가지의 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툴을 사용해본 입장으로서 굉장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 테이블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카타펄트 HLS는 멘토사에서 출시한 툴입니다. 2004년도에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HLS라는 설계 기법을 최신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색하죠. 나온 지는 이제 16년이 좀 넘었고요. 그만큼 툴 안정성 측면에서 좀 성숙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툴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에이직의 IP를 타겟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툴을 도입을 할까 하다가 지금의 사장님께서 카타펄트라는 툴을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카타펄트 HLS를 통해서 나온 RTL이 실제 제품에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HLS의 좋은 점이 타겟에 따라서 하나의 C코드로 여러 타겟의 RTL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FPGA 데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타겟 라이브러리를 FPGA로 해서 RTL을 생성해서 데모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툴이 있으면 에이직도 되고 FPGA도 되는 아주 좋은 툴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툴인데 가장 큰 단점인 게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많이 비쌉니다. 제 연봉보다 더욱더 비싸요. 아주 큰 단점이죠. 그래도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 삼성, 하이닉스, 퀄컴, 소문으로는 네이버에서도 트라이를 했었다라고 주워 들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볼 툴은 비바도 HLS입니다. 비바도 HLS는 자일링스사에서 출시한 툴로 자일링스사의 FPGA에 최적화된 툴입니다. 즉, 비바도 HLS는 FPGA를 위한 툴이라서 에이지까지 만들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FPGA만을 위해 사용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카타펄트 HLS에서 만든 베릴로그 코드와 비바도 HLS에서 만든 베릴로그 코드의 QOR은 당연히도 비바도 HLS가 경험상 좋았습니다. 툴 가격은 무료입니다. 무료 정책이 가능한 이유가 자일링스사에서 FPGA에 맞춰져 있다라고 했었고 결국 FPGA가 없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즉 FPGA 비용에 툴값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저는 자일링스의 FPGA를 타겟으로 IP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바도 HL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툴의 공통점으로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매스 안에는 딥러닝의 액티베이션에 사용하는 시그모이드, 그리고 하이퍼블리 탄젠트 등등이 있고요. 플롯 포인트, 픽스드 포인트와 같은 타입들도 제공을 합니다. 하이레벨 랭귀지인 C, C++, 시스템 C를 사용해서 RTL 설계가 가능하고요. 동일하게 테스트 벤치도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HLS가 베릴로그 HDL처럼 IEEE의 어떤 규약이 아니기 때문에 툴마다 코딩 스타일하고 옵션이 전부 달라요. 그 말은 카타펄트 HLS에서 코딩했던 C 스타일을 비바도 HLS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떤 툴을 쓰느냐에 따라 새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툴에서 말하는 하드웨어적인 개념과 옵션은 어떤 공통점이 많아서 두 개의 툴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새로운 툴을 익히고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독학에서는 무료를 지향하기 때문에 비바드 HLS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FPGA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겠죠? 그럼 다음 주제로 HLS를 사용해서 실제 제품에 들어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카타펄트의 홈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는 AI 엔진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HLS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었더니 빠르게 만들 수 있더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비디오 코덱을 HLS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 코덱은 이제 TV 회사마다 각자의 코덱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삼성 TV의 코덱 RTL하고 LG TV의 코덱 RTL은 전혀 다른 게 들어가 있죠. 근데 구글이 HLS로 비디오 코덱 코드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카더라인데 엘사 TV에 구글에서 만든 HLS 코드를 RTL 제너레이션에서 칩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성공했죠. 비바드 HLS는 FPGA 타깃이라고 했습니다. NG 코덱이라는 회사도 비바드 HLS를 이용해서 FPGA에 들어가는 비디오 코덱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일링스가 NG 코덱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 외에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스타트업에서도 어떤 신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비바드 HL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디오하고 AI 관련 하드웨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집중해서 보게 되네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회사들이 HLS를 사용하고 있고 사용 추세가 늘고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는 사실상 적지만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HLS 툴 종류와 성공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국내는 좀 부족하지만 글로벌적으로 HLS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고 설계독학에서는 무료 툴인 비바드 HLS를 공부할 예정이다. 그리고 HLS를 잘 이해하려면 하드웨어 개념이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베릴로그를 열심히 공부하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릴로그 강의를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